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양지선입니다. 궁으로 간 최순위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의 순이라는 이름은 참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순이는 우리 순이 어디 갔니? 그 순이가 아닙니다. 진주시 봉곡동에서 1892년도에 실제 살았던 인물이고 가장 근접한 1969년까지 우리 곁에 살다 가신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무형문화재 진주 건물은 아는데 최순이라는 이름은 잘 매치를 못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진주 건물가 최순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건물은 전승되고 있었겠지만 국가무형문화재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자료가 문화재 조사 보고서에 한 줄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한 줄 정도를 가지고 4년 전에 제가 출판사에 이 책을 내기 전에 경남 교방문화를 말하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예, 빨간색, 노란색 표시된 책을 썼는데 4년 전에 출판부에 우연히 갔는데 우리 출판부에 이가람 편집장님께서 그 도시의 한 인물을 소재로 픽션을 하는 거를 이제 시리즈로 내고 있다고 했는데 책을 내자고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구하는 학자지 그런 소설을 잘 못 쓰겠다고 했더니 우리 편집장님께서 그러면 교수님 일주일에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레포트를 낸다고 하시고 저한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저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 좋다. 레포트를 내자. 하고 한 1년 정도 자료를 모았는데 출판사 사정 때문에 이제 계약이 이렇게 늦게 되고 결국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 살이 3kg가 빠졌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이 인물에 대한 자료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친구나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해지게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친구의 사생활이라든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온 우주가 저한테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1910년도로, 1930년도로, 60년도로 제가 타임슬립을 해서 가서 최순이 시점에서 살다 보니까 비니가 뭐 약간 그분이 오셨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궁으로 간 최순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제 얘기를 들으시면 한 20분만 들으시면 집에 가서 책이 쏙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 진주성 지도인데요. 최순이는 1892년도 7월 7일 음력으로 7월 7성날 봉곡동 우리 진주시 봉곡동 아시죠? 35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태어나가지고 그 최순이 어머니는 교방, 그 기생들을 가르치는 교방이라는 그런 학교의 관기였어요. 종목급에 따라서 어머니가 기생이면 딸도 기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순이는 9살에 교방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진주 교방은 여기 지도에 보시면 진주성 이렇게 해자가 있고 외성이 있는데 여기가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진주시장님이 근무하는 보장헌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여기 두 번째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백화원이라고 100가지 꽃이 기거하는 곳, 즉 기생들이 있는 그런 교방을 진주교방은 백화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이는 9살 때 교방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교방에 입학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는가? 춤, 노래, 악기, 시, 서화를 7년에서 8년 정도 숙식을 하면서 스승인 행수기생한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7, 8년이 끝나면 관기가 되어서 연향이라 는 잔치에 나갈 수 있는데 최순이는 9살에 입학해서 13살까지 7, 8년이 채 못해서 선상기라는 곳에 뽑히게 되는데요. 이 선상기가 무엇이냐? 궁중에 있는 임금님의 생신잔치나 외국 사신이 왔을 때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그 잔치에 궁 안에 있는 관기들로만으로는 숫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방에 공문을 보내서 진주에서는
춤을 잘 추는 광기를 뽑아서 올려라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아이돌 콘테스트에 최순희는 춤에서 한 명만 뽑혀서 13살의 나이에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상기라는 것으로요. 그래서 이제 궁에 최순희는 고종 임금님이 있는 궁중에 가게 됐는데 당시에 고종 임금님은 덕수궁에 있게 됩니다. 궁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궁중에 궁녀라든지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다 숙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궁 밖에 사가를 마련해서 하숙집을 마련해줘요. 지방에서 올라온 선상기들이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 2-3달 전부터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는 괜히 이제 사람이 오니까 먹고 자고 숙식도 제공하고 땔감도 필요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을 궁에서 다 대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장악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궁에 있는 춤과 노래 연습을 하는 그 음악을 관장한다라는 뜻의 그 연습하는 곳인데 궁 밖에 있는데 장악원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춤을 배우러 하숙 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연습복도 궁에서 내려주는데 옛날에 조선시대의 땅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가 않고 땅이 질고 뭐 질퍽질퍽하고 비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연습복을 입고 그 비단 옷을 다 내려주는데 땅이 다 젖을 수도 있으니까 궁에서 말을 이렇게 내려주면서 말을 타고 출퇴근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말을 탈 때 이렇게 앞치마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앞치마가 아니라 말군이라는 승마 바지예요. 이 조선시대 이런 치마를 입고 말을 딱 타게 되면 뒤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발을 묶고 뒤를 트인 승마 바지 말군을 입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이후에 기생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매스컴이나 사극 같은 걸 보시면 교자상이 있고 기생남자 이렇게 앉아서 젓가락을 두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에 대한 상식적인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궁중에서 그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관아에 소속된 기생이라는 뜻이에요. 공무원. 그 모습을 보시면 족두리를 쓰고 여기 치마 안에 치마 저고리를 입고 몽두리라는 옷을 입고 전대라는 것을 차고 이렇게 한상을 끼게 되는데 임금님 앞에서 춤을 출 때 손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손을 가리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가죽신을 신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 치마 안에 보면은 7, 8가지 정도의 속옷을 갖춰 입어요. 단속옷, 다리속옷, 쓰개치마, 무지개치마 이렇게 해서. 근데 요즘에 그 패션쇼 같은 데 보면은 이것을 갖춰 입지 않고 이 안에 그 철망 같은 거 하나를 딱 A라인으로 촥 퍼진 그거는 우리 전통 복식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항아리 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성장을 한 관기들의 궁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순희 쌤은 궁에서 이제 춤을 연습을 하게 되는데 1902년 이제 제가 이것을 연구할 때 그 학계에서는 최순희라는 이름이 의궤에 없다. 그래서 최순희는 궁중에서 춤을 추지 않았다고 단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결과 이 당시 사람들은 뭐 갑자년생, 을축년생 이렇게 했기 때문에 1892년도에 태어난 여성들은 호적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 2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최순희 선생님이 최순희가 살아있을 때 고종 임금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는 것을 그 문화재 조사위원들이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의궤의 역사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가장 큰 행사가 1902년 이민진년도라는 것입니다. 궁중에 행사를 할 때 가장 큰 규모의 행사를 진년이라 하고 그 다음 규모의 행사를 진찬이라 하고 그 다음을 진하라고 합니다. 고종 1902년도에 고종 임금님 그 40년은 등극을 축하하는 행사를 하게 되는 이민진년 병풍도인데 여기 이렇게 자세히 여기 보시면 밑에 건물을 추는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궤를 살펴보니까 최순희는 1902년도에 그 검기무 본명이 아닌 기생은 기병이 있어요.
계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의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궤를 1902년도 최순위가 출연했던 것을 보면은 검기무 정제 여령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거든요. 여령 좌무에 계향 녹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맞췄냐 하면은 1902년도에 제가 의궤를 다 찾아봤고 거기서 검기무에 출연한 사람은 계향하고 녹주,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은 평양 기생이더라고요. 이 2명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향으로 출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그리고 최순위는 검기무, 포구라, 복례의 3가지 춤을 출연을 했는데 1902년도 자세한 그림을 알 수가 없어서 비슷한 그림 1848년도 헌종 무신진찬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궁중에 진년에 참가했던 모습인데요. 이게 포구 틀이라는 것이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구멍이라 하지 않고 아주 우리 전통 춤은 아름다운 이름을 썼어요. 풍류안, 바람이 흐르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예쁘죠. 예, 그 구멍이라고 안 했습니다. 풍류안에 공을 이 공도 공이라고 하지 않았고 용알이라는 예쁜 이름을 썼습니다. 아주 요거 색실로 된 것을 공에 이렇게 떵떡기떵 떵떡기떵 하고 이 풍류안에 공을 명중을 하게 되면 상으로 꽃을 받아요. 그리고 공을 탁 못 넣으면 벌로 그 붓을 들고 있는 여기 여령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붓을 들고 가는 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것도 춤이에요. 그냥 하잖아요. 가면서 벌로 여기에 이제 점을 찍어줍니다. 진주에서는 이 포구락의 벌칙으로 동그란 모양의 안경 모양을 하게 되는데 퉁방울이라고 진주 방언으로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퉁방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벌칙을 줍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최순위가 그 진연에 했던 그런 모습들을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는 1848년도 헌종이 자신의 할머니 순원왕후를 위해서 60세가 된 환갑잔치를 기념한 축하해주는 그런 의궤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요건 이 그림 밑에 아까 앞서 보았던 춤추는 그림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서양의 궁중화를 보면 알렉산더라든지 엘리자베스라든지 임금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궁중화는 다 신비주의 없습니다. 여기가 순원 왕후가 앉아있는 자리고요. 자, 여기 향을 피우는 자리고 혹시 이게 뭔지 아실까요? 자, 이거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데 옥새예요. 왕비와 왕과 왕비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왕과 왕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옥새를 아무 데나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잔치를 할 때 이렇게 옥새를 가져 나와서 옥새를 놔두는 자리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여기 음식상이 22가지가 놓여있는데 이거는 실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차잔을 놓는 자리고 술잔을 놓는 자리입니다. 궁중에서 가장 큰 음식은 구작칠미라 해서 9차례의 술잔을 올리고 7차례의 코스 요리가 올라가는데 이 음식은 먹지 않고 여기 밑에 생략된 그 집사들이 여기서는 순원왕후 할 때는 3차례 코스 요리를 담아서 하는데 그 한 쟁반에 음식이 7, 8가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설차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올라갔던 음식들을 잔치가 끝나면 이 잔치에 참가했던 악공이라든지 최순위 같은 여령들한테 다 똑같이 나누어 줬다는 거. 그 조선 왕조를 어떤 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 조선 왕실이 너무 진연을 많이 해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실제로 의궤를 찾아본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임금님의 생신이라든가 60세 환갑잔치라든가 우리 사가에서도 내 부모님이 60세 환갑잔치가 됐을 때 잔치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근데 궁중이니까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먹는 행위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존중하는 의미로 밑에 그 공연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 왕조가 1910년도 우리가 국권이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망했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없어져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순희는 궁의 선상기로 가서 녹봉을 받고 공무원이었는데 내 신분이 박탈당한 거예요. 관광재단에 내가 공무원이 없어진 거예요. 일자리를 없어진 겁니다. 굉장히 슬프겠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선상계나 관기들은 7, 8살 때부터 배운 거라고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궁에서 나온 관기들이 요리점 같은 데를 가게 되는데 조선 왕조의 안순환이라는 궁중 음식 요리를 담당하는 전선사 제조라는 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니까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궁에서 나와서 궁중에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명월관이라는 요리점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먹는 한정식 있지 않습니까? 그 한정식이 여기 최초로 여기서 시작된 것인데 아까 말한 9차례 코스 요리로 올라간 그 음식들을 교자상이라는 것을 개발하여서 그곳에 딱 하니 한 상을 딱 차린 게 안순환이 개발한 것이에요. 게다가 음식뿐만이 아니라 궁에서 춤추던 임금님만 보던 그런 아름답고 예쁜 관기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니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장안에 내놓으라 하는 예술가들, 그 다음 정치인들, 3.1 독립운동 그 사람들 여기서 해합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아까 봤던 화려한 의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치마 저고리에 그냥 민속 의상 차림을 궁에서 춤추던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춤을 추는데 이게 여기 이제 밥 먹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러나 이 관기들도 그전에는 그냥 궁에서 녹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직업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기생도 유명하지만 평양의 기생이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평양에 이제 그 교방이 없어지고 건번이 되는데 평양은 평양 건번이라 하지 않고 기성 건번이라 했어요. 왜냐? 기자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이제 관기들에게 보면 전대에 기성 건번이라 한자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그런 약간 태폐적인 냄새가 안 나죠? 전혀. 네. 이런 모습이 교방의 관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방 문화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만 알리고 가도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연습을 했고, 네, 평양 기생학교에 유명한 그 왕수복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 예전에 노래와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방의 관기죠. 그 관기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은 16박에 해당하는 가곡 같은 걸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대중가요를 따라 배우는 건 아주 쉬워요. 그래서 평양기생학교의 유명한 왕수복이 대중가수로 이렇게 기생 최초로 레코드판을 냅니다. 그런데 최순희는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도 없습니다. 요리점에 갈 수도 있었어요. 대중가수도 될 수도 있었지만 진주로 내려왔습니다. 내가 진주 가면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내려왔는데 1930년도에 최순희와 닮은 제가 그린 최순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제자들이 최순희 제자 중에 김수학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 제자가 말하기를 아주 선한 눈매와 그 점잖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너무 좀 이렇게 점잖하게 보이죠. 지리산을 배경으로 제작한 엽서인데요. 그 당시에 엽서를 제작할 때도 기생들은 표지 모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최순희가 진주에 와서 여기 난강변에 의사 사당 옆에 보면은 모의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 모의당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기생들이 1910년도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모임 장소를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모였을까? 농계 아시죠? 네, 농계의 제사가 의암별제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이 기생들이 의기 창렬회라는 조직을 결성합니다. 우리 진주기생은 농계, 의를 행한 의기의 후손이다라는 뜻으로 의기 창렬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이 모의당에서 모여서 제사를 어떻게 지낼까 의논도 하고 진정한 기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의논했는데 그곳으로 갑니다. 모의당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한 결과 지금 이제 진주성에 가시게 되면 그 촉성루 위에 있던 의기사 모의당이 60년도에 진주성 정화상업을 하면서 진주 순위단 옆으로 이렇게 딱 옮겨오게 되거든요. 진주성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릅니다. 모의당이었는지.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한 결과 나는 이제 궁에서 배운 춤과 노래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생조합이라는 걸 만듭니다. 기생들 스스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기생조합이 1927년도에 권번이라는 곳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권번은 뭘 하는 곳인가? 한마디로 주식회사 아시죠? 주식회사. 주식회사로 되는 건데 주주에 의해서 경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교방을 다 없앱니다. 아까 말한 그런 교방을 없애고 강제적으로 권번을 만듭니다. 일본의 게이샤 관리 방식으로 도입을 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주식회사는 이제 주주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권번에 있는 기생들이 아까 말한 요리점이나 뭐 환갑잔치나 관의 행사나 나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돈을 받는데 그것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전두라고 했거든요. 전두는 무엇인가? 기생이 춤을 잘 추고 하면 상으로 비단을 끊어서 머리에 얹어준 거였는데 일제시도 오면서 화대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 화대를 받아서 뭐 권번은 3을 주고 기생은 7알을 가져가고 요리점은 메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수입으로 주식회사 권번을 운영하는 것이 권번입니다. 네. 그래서 최순희가 권번의 가장 큰 춤 선생님, 가곡 선생님으로 있었거든요. 네,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권번 기생들이 29년도에 파업을 하게 됩니다. 왜 파업을 하게 되느냐? 한 3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비 오는데 비 오는 때는 제발 요리점에 권번에 출근하지 않을 것. 2번째, 권번이 주식회사로 운영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지 예산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3번째, 학생기생이라고 해가지고 권번에 배우러 오는 학생들한테 월사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깎아달라. 근데 이 일제강점기에 이 전두환이라는 남자가 권번장으로 있어가지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그 권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도 파업이 쉽지는 않잖아요. 노동쟁이 파업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밥줄이 잘릴 텐데. 근데 대단하죠. 그래서 파업을 했는데 결국 알력을 하다가 안 되다가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들어주는데 조건이 뭐냐? 풍기 단속, 너희들이 풍기를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한다면 들어준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권번의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최순희는 우리나라에 그 개천예술제가 있기 전에 1948년도에 영남예술제가 생기죠.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1952년도에 제3회 개천예술제를 하게 되는데 국립국악원이라는 것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50년도에 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전쟁통에 피난을 오게 돼요. 부산에. 이 소식을 개천예술제 측에서 듣고 공연을 해야 되니까 국립국악원 악사들을 좀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진주의 촉성루 앞에 보면은 동명여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곳에 와서 하루를 자게 되는데 최순희가 지금까지는 궁의 선상으로 13살에 당당하게 올라갈 때 빼고 큰 용기를 냅니다. 그동안 제자를 가르칠 때
건물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고와 가야금, 해금, 대금, 피리 이런 그 장고, 삼연육각 악기가 들어가는데 장고 장단에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국악원 우리나라 최고의 악사들이 왔다고 하니 가서 연주를 좀 부탁해봐야 되겠다 하고 밤에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동명여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순희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한 번도 남한테 부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반주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 여관에서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됩니다. 이때 김천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궁중의 음악을 관리하는 장악원이라는 데가 있었다 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일본이 장악원을 없앱니다. 그리고 궁중의 음악기관 장악원 대신에 이왕직 아악부라는 이름으로 격하를 시켜요. 너네는 음악을 관장한다는 그 이름 쓰지 말고 일개 이왕가의 음악 부서라 이렇게 격하를 시키게 돼요. 그리고 궁에 있는 관기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한 일 중에 대단한 게 궁중에 이제 음악을 전승해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춤도 추려고 보니까 관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 어린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무동, 이 김천흥이라는 사람이 이왕직 아악부의 3기생 무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음악도 연습하고 악기도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가르치겠어요? 궁중에 있는 음악과 그 거대한 우리의 국악을 하루아침에 딱 가르칠 수는 없죠? 예전부터 궁중에서 가르치던 악사들, 전악이라고 하거든요. 악사들이 춤도 가르쳤어요. 전악이 가르치게 됩니다. 김천흥을. 그래서 이 김천흥이 최순희 제자들이 추는 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내가 궁에서 보던 춤인데 이것을 어떻게 진주지방에 전성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최순희가 사실은 내가 그렇게 고종임금 때 선상기로 뽑혀서 궁에 가서 춤을 추다가 나라가 망해서 진주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김천흥 선생이 문화재 조사위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이 기록으로 돼서 진주 건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 그 전에 지정이 되기 전에 이미 최순희는 여기 보시면 제가 개천예술제 40년사 기록을 다 찾았거든요. 찾아보니까 최순희는 개천예술제 9회까지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진주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팜플렛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데 보면은 건무복장이거든요. 한삼을 끼고 전립을 쓰고 최순희 제자들입니다. 네,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2013년도에 학술지에 최초로 제가 소개한 사진 자료인데요. 이 의안별제를 지내는 농계한 때 제사 지내는 것을 의안별제라고 하는데 이 의안별제에만 관심을 가지지 최순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의안별제를 지내고 나오는 모습인데 여기 최순희는 대축에 참가했다고 나옵니다. 신문기사에. 대축이라 하면 제사를 지낼 때 위패를 모시고 오고 그 제문을 낭독하는 사람이거든요. 제문을 낭독하기 위해서는 한문도 알아야 되고 학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최순희는 당시에 33년도에 곤본의 선생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치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위패를 모시고 오는 요 분이 최순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 제자들이 건물을 추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이 당시에 1966년도 무렵에 모의당이라는 데를 제가 얘기했었죠. 최순희가 뭘 할까 찾아갔던 기생회합 장소 갔을 때 성계옥이라는 진주 건무 나중에 무형문화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게 됩니다. 이 최순희가 성계옥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엠이 별제 아나? 진주 사람들은 이엠이란 말을 혹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의암을 농계를 이엠이라고 했거든요. 하니까 모르는데요. 하니까 옛날에 그 이엠이 별제, 의암 별제가 아주 크게 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사흘 밤낮으로 난강변에 있는 그 망경동 거기서
명창들이 떼창을 하고 불렀대요.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명창들이 와가지고 한량들이 사흘 밤낮을 놀았다 합니다. 저는 이게 개천예술제보다도 그게 1868년도의 얘기인데 더 오래된 축제의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계옥 선생님이 성계옥은 이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의안별제를 1992년도에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최순희는 1933년도에 신문 자료에도 났었고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있다가 갑니다. 네, 그러면은 최순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1967년도에 진주, 그 전에도 진주에는 건무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진주 지역명을 가진 국가무형문화 중에 뭐 평양 건무는 국가무형문화재 아니에요. 부산 건무 없습니다. 네, 해주 건무 문화재 아닙니다. 진주 건무만이 오로지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최순희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궁중에 있는 춤을 진주에 전승해서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것입니다. 1967년도에. 그런데 최순희는 1969년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깝죠. 근데 67년도에 최순희의 제자 8명은 인간문화재가 됩니다. 나라에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최순희는 당대에는 자기의 문화에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중요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간 문화에 씨앗을 뿌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쓰기까지 영감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꿈도 꾸어주시고 네, 이 책을 저 혼자 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책을 쓰면서 제가 타임슬립을 해서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춤을 추었던 그런 느낌과 최순희의 그런 느낌과 동작들을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나를 보실게요. 최순희는 1969년도에 죽었는데 1970년도에 제자들이 늙어서 우리 문체부에서 문화공보부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진주가 없는데 최순희 제자들을 나이 들어서 문화를 세계에서 키워보고 있어요. 성계옥
너무 상대라는 동작입니다. 저분들이 젊었을 때는 핑핑 날랐는데요. 70세예요. 왜냐하면 이제 죽기 전에 문화재를 수정하지 않으면 고정이 끊길 것 같아서 저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꽃다운 13세가 있었습니다. 저기 보는 김자지 관리의 전부 다 최순희 제자들입니다.